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정치권의 공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강공에 안철수 전 대표도 또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열었죠. 그간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자신이 감내할 길은 야당의 통합과 정권 교체라면서 혁신 전대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요. 뒤에 붙인 말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말 남기고 지방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문재인 대표 측으로 넘어왔는데요. 최근 문 대표의 최측근 핵심 참모로 부상한 분이죠.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언론이 최후 통첩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데요. 예, 뭐 더 이상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언론들이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뭐 새로운 제안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미 12월 3일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대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지요. 예. 그 당시에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당내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기 때문에 뭐 재고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재고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시를 SNS에 올린 모양이에요. 그죠? 네, 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이 비문학적인 사람이라서, 여기에 이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자, 이걸 대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대답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표의 현재의 심경을 그야말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당을 혁신해야만 총선 승리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모든 당내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자라고 해서 문한박 공동 대표 체제 또 제안을 했던 것인데 예. 이것이 거부당하는 상황이 와서 당신은 무척 외롭고 또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고할 여지가 없고 이 시가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의원 측이 어떤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탈당 글쎄요. 수순 발표에 네. 들어간 게 아니냐, 뭐 결별 수순이다, 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명분을 있잖아요. 사실상 문재인 대표한테 이제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안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탈당의 명분을 뺏긴 안철수 의원으로선 다시 한번 공을 던짐으로써 명분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군색한 것이지요. 안철수 의원께서도 전당대회를 하자는 말씀이 혁신을 위해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질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역설해 오셨는데 예.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을 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아니고 둘이 나서서 승부를 겨뤄보자 이렇게 제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당의 단결과 통합을 바라는 당내 여론 또 지지층의 여론과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총선을 3, 4개월 앞에 놓고 있는 시점에서 전당대회는 분열과 이판사판식의 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제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탈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의 주역이시고 또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탈당을 해서 야권이 분열하고 또 그 결과로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분열과 패배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아서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가능성이 나오는 게 지난번 문재인 대표의 그 거부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좀 너무 표현이 조금 좀 과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여간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 하여간 굉장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탈당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떤 표현이 과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내에 이런 분열과 갈등 상황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저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똑같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모든 당내 구성원이나 우리 당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모든 지지층들이 이 분열 상황을 정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야만 하죠. 끝내는데 대표 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에 의해서 대표 흔들기가 계속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표 흔들기 말씀하셨는데요.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저희 프로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선은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 퇴진 운동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그렇게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뿐만 아니라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행여 있을지도 모를 공천 불이익 등을 우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총선 공천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하자고 해서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공천 혁신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당헌 당규로 정비했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는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불이익을 우려해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금 당 흔들기 나온 거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모든 분들을 다 징계 요구한다 이런 건 아니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관용해야 될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가 어딥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기득권을 버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다 해당 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를테면 당무 감사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유성엽, 당무를 황주영 거부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묵고 할 수가 없지요. 당의 기본 기율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정치적 주장을 펴는 것은 그건 당의 단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분명하게 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20% 컷오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그걸 한다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 모양이죠? 네. 예.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예. 그 매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평가 작업의 진행 상황이나 정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공천 심사의 기초 자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적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평가 작업이 완료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달 중순이요? 이번 예. 달이 아니고요? 네네. 아,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 컷오프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하면 예? 20%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반발할 거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안도를 할 텐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분열을 시킨다. 예? 뭐 이 비주류 쪽을 분열을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억측이지요. 총선 때마다 예. 공천을 하면서 뭐 이른바 물갈이를 해오고 공천 혁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것이 높게는 50% 가까이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비주류의 분열책이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정치적 억측이죠. 예.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은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요? 인재영입위원회는 예. 저희 당의 당원 당규상 상설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더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망을 받는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 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위원들 모두의 만장일치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 당 대표께서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만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두 분이 결심하면 언제라도 만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만날 필요와 이유가 없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엔 수원FC가 화제의 팀이었었는데 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에 진출을 했죠. 그죠? 예, 이
K리그 2부 리그 팀인 수원 FC가 예. 1부 리그 팀 부산 아이파크를 꺾어서 1부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음흠. 수원 FC가 2003년에 프로가 아닌 실업 축구팀으로 탄생한 팀이고요. 예. 이 선수 구성이나 이 팀 재정을 비교를 해봐도 이 프로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팀이거든요. 자, 이런 팀이 이 프로팀인 이 부산 아이파크를 꺾고서 1부 리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2003년에 창단이 됐죠? 수원시청팀으로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13년 만에 1부 리그에 오르게 된 거죠. 예. 야,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동안.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그 예.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이 수원시청 팀으로 창단이 됐는데 이 프로가 아니라 이 실업팀들이 겨루는 내셔널리그에서 출발했거든요. 예. 이 내셔널리그나 또 2부 리그 팀이 1부 리그로 진출하는 것은 이번에 이 수원 FC가 최초이고요. 이 부산 아이파크만 해도 연간 운영비가 130억 원 정도이거든요. 예. 2부 리그의 다른 팀들도 보통 이 연간 70억 원에서 한 90억 원 정도의 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50억 원이 채 안 되는 팀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방출 선수나 이 프로에 못 갔던 선수들도 임대 선수들로 팀을 구성을 했는데, 자, 그런데도 이 조덕재 감독이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가지고 1부 리그 승격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부산 아이파크가 내 명문팀 아니에요? K리그?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구단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네요. 아, 참 이거. 이 부산 아이파크가 요즘 네. 말로 하면 그 금수저 팀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전신이 대우 로얄즈였습니다. 예. 대우 로얄즈가 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 창단한 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우 로얄즈를 이 부산 아이파크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했는데 현대산업개발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또 이 축구협회 회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금수저 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부산 아이파크 같은 팀들이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팀에게 잡혀서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것이 예. 또 이런 일들이 이 의외일수록 또 이 충격적이게 받아들여질수록 해서 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효과를 노리고 만든 게 바로 이 1부 리그, 2부 리그 승강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예. 솔직히 금수저가 계속 잘 나가면은 그건 진짜 불공평한 거죠. 예? 예. 흑수저도 금수저 되고 금수저도 흑수저 되고 이래야지 이게 인생이 살만한 거지. 안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자, 오승환 선수가 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예, 오늘이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이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해서 이 오승환 선수를 이번 주 안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광주 지역의 조직폭력배인데요. 이 도박장을 운영 중인 이모 씨로부터 이 검찰이 이 오승환 선수가 동남아 카지노에서 억대 판돈을 걸고서 도박을 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승환 선수는 뭐 이미 지난달 초에도 일본 언론 쪽에서 이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한신 구단이 직접 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때 오승환 선수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 현재 오승환 선수의 입장은 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검찰에 오히려 신속한 이 사건 처리를 요청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 자선 활동 요새 계속 뉴스에 오르는 것이 이제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인데요. 그죠? 예. 이게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죠. 이런 것도 참 좋은 훈훈한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NC하고 FA 선수 역대 최고 계약 96억 원을 기록했던 박성민 선수가 이 계약하자마자 이 불우아동 돕기에 이 8억 원을 선뜻 내놓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추신수 선수도 뭐 이번 달에 잠깐 이 국내에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1억 1,000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뭐 추신수, 박성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이 골프스타 박인비, 최나영 같이 이 자선 활동에 참가하는 스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나는 이 스포츠 스타 스스로가 이 국민들로부터 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예. 이 스포츠 스타 스스로가 가치와 품격을 높여간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봅슬레이 대표팀이 월드컵 대회에서 2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는데, 예. 야, 정말 대단해요. 무슨 영화 나오는 얘기 같아요. 예,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봅슬레이에서 이 동메달을 따냈거든요. 근데 2개 대회 연속으로 해서 이 동메달을 따낸 겁니다. 예. 이 봅슬레이 대표팀의 이용 감독인데 이 이용 감독조차도 이 2번 연속 동메달 따내는 거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 봅슬레이를 시작한 것이 채 5년이 되질 않는데 지금의 성장세라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영화에서 자메이카인가요? 거기 예, 자메이카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영화 갑자기 생각나요. 자메이카 대표팀이 이 봅슬레이에서 이 메달 따내는 그 영화가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 예, 앞으로도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 정치 쿡방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요새 진짜 정치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는 좀 지친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바로 그런 지친 정치, 이걸 좀 그래도 다시 싱싱하게 그리고 맛있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정치 쿡방 식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두 분 정치 셰프 함께 하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은 복면 금지법에 항의를 하시려고 지금 나오셨나? 아침 추워서 이게 내 몸파라는 겁니다. 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글쎄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예. 자, 먼저 제가 공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이 뜨거운 감자 던지기죠, 사실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예? 양초의 난, 핑퐁 게임, 치킨 게임, 뭐 이런 단어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다시 기자회견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기자회견 난 다음에 문재인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시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뭐 외롭길에 작정하면 어디를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해가 문제냐.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도 이 같은 마음을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가 그 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오늘 문학적인 표현이 남발하고 계세요 지금. 예? 그렇죠. 서로의 마음을 똑같이 표현하는 그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 의원의 어제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탈당하겠다, 신당을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없으나 최후 통첩이면은 틀림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혁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건 뭐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개면적인 그런 부분이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 입장으로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표방하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적 색깔이 뭐냐면 중도 개혁의 이미지입니다. 예. 중도 개혁의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시장으로 따지면 블루오션과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소위 깃대만 꽂으면은 그 중도 개혁에 대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럼 왜 지금까지 선점 못했느냐 하면은 예. 이것이 새 정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새 정치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정치 안에 정서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정서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친노를 이야기되는 급진 진보적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로 대변되는 중도 개혁 성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성향이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중도 개혁 성향 자체가 이 시장이 형성이 되지 묻혔다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정말 굳은 각오로 험지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시장으로 끌고 나온다면 독자적인 시장이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자, 정 변호사님. 예,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핑퐁 게임이라는 표현을 보다가 차라리 핑퐁 게임이라는 건 탁구잖아요. 핑퐁이 예. 그 공을 주고받는 그런 건데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라도 됐으면 예. 이 지경에 이르진 않지 않았을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서로 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불에 대고 공 던지는 것 같다. 예. 뭐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예. 그냥 각자 서로 얘기들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문재인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 해야 될지 뭐 전당대회를 갑자기 얘기를 하신 안철수 의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강경한 얘기를 해서 시까지 써서 혼자 외로운 길을 가시겠다고 하신 문 대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두 분 다 어찌 보면 본인이 쓴 시예요 이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고정인 씨라고. 다른 분의 시를 인용을 한 거죠. 제가 이 문학에 아주 지극히 비문학적 인간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각자 서로 다른데 바라보고 다른데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참 이 핑퐁처럼 주고받는 거라도 있었으면 경기라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이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상희 부총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부총장님께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예. 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연설문, 문장 이런 데 아주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 여쭤볼게. 자, 문재인 대표가 거절할 때 쓴 용어들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렇죠. 살벌하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반대로 예. 그 부분하고 안철수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워드 이 화법을 분석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치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표현할 때 쓰는 용어들이 감성적 용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성적 용어를 써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어제 그 문재인 당대표 시 중에서 이게 시 제목이 재밌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한 거거든요. 두 분 다 상한 영혼이 되셨죠. 그래서 이 시 제목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그 시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의 갱으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리겠다. 아무리 하더라도 난 내 갈 길로 가겠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이 분명히 담겨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반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제안도 이제 받지 않겠다. 정말 그 이별에 대한 그 감정, 복받치는 감정을 이런 표현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거 진짜 시적인 의미로 담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감정의 골이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다, 하할 수 없다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부부가 돌아서면 남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있죠. 예. 같은 당에서 이 정도의 수사, 이 정도의 감성적 용어를 써서 극단적인 얘기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감정에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 변호사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더 이상 제안도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외로운 대로 그냥 흔들리더라도 아픈 대로 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럴 거면서 어떻게 그렇게 두 사람들이 3년 가까이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까? 그게 타협도 없고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했는지를 떠나서 두 분 다 지금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죽했으면 양쪽 다 초선 의원의 난이라고 그랬는데 양초의 난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 사태에만 놓고 봤을 때는 초선 의원이 아니라 거의 초등 수준의 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지금요 좀 전에 두 분 박사님들도 저 들으셨겠지만 진성준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간단해요. 이미 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 하고 예. 그리고 네, 적어놨으니까 봐야겠다. 제고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시가 대답이다.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시가 대답이다. 예, 맞을 겁니다. 시가 대답이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철수 의원 지금 만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답이 나올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앞으로의 선택. 자, 부총장님. 충분한 탈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졌고 충분한 신당을 결성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졌습니다. 왜? 문재인 당대표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벌써 그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기회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결기를 가지고 나서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새 정치를 엮고 있는 그 세 가지 정서 중에 이미 호남 정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호남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예. 여기 호남의 정서와 중도 개혁의 정서가 합쳐지게 되면 새로운 야당의 지평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하.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념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정서들이거든요. 호남 정서도 급진적인 진보 이념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어떤 성향 지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도 개혁에 대한 이 부분도 급진적인 진보 성향하고는 상당히 다른 배가 다른 예.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념적 지대 자체가 굉장히 무한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새누리도 여기에 중도 개혁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고 새정치도 잡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자꾸 잡고자 하는 이유는 중도 개혁에 대한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국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깃발을 꽂고 정말 시베리아의 각오로 나서겠다는 각오로 나선다 그러면은 중도 개혁에 대한 시장을 묶을 수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정치를 진출하는 신인들도 상당히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었기 때문에. 예. 자, 양재 변호사님. 나서려면 좀 진작 나섰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볼 만큼 정말 해보고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도저히 어떤 소통도 안 되고 문 대표가 도저히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나가는 모양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안철수 의원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꼭 그런 모양새로 보일 수만은 않거든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왜 뒤늦게 이제 와서 갑자기 혁신 안 내고 왜 이제 와서 전당대회 하다가 그거 안 들어주니까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또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는 야 안철수 의원 저 정도면 정말 해볼 만큼 해보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꼭 기회로 볼 수 있을까? 차라리 나가서 말씀을 드린 천정배 신당이나 이런 쪽과 손을 잡을 거였으면 조금 더 일렀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일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선택지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시죠. 나갈 수밖에 근데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분당은 그렇게 좋은 분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자, 지금 여기 새정치민주연합에 필요한 음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희 부총장님. 골탕이나 먹어야죠. 뭐. 골탕. 이거 골탕이 설렁탕 아니에요? 골탕이? 야, 이 골탕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골탕 이야기하면은 참 막대한 소원을 잃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들. 이런 걸 이제 골탕 먹인다 그러는데 이 골탕이라는 게 원래 소의 등뼈라든가 소의 그 뼈를 가지고 우려서 맑은 장국에 끓여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골탕 먹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맛있는 고기 국물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져서 이제 골탕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문재인 당대표나 안철수 의원한테는 서로 골탕을 먹고 있고 골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가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신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골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뭔가 몸을 원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골탕을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양재 변호사님. 저는 제가 이제 약간 혐오식품으로 불리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보신탕이요. 뉴욕에서 먹었던 보신탕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미국 뉴욕에서는 게라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계신 교민분들이 양고기를 가지고 보신탕처럼 끓이시더라고요. 뭐 양고기도 왜냐면 보신은 그냥 몸을 보호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양고기로 하든 그 양념 맛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 개고기처럼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그 양신탕인가요? 아니요. 그거 그냥 이제 양고기 보신탕이라서 파는데 양도 구육이 갑자기 생기나요? 예. 서울에서는 그 양고기로 끓인 건 못 먹어봤는데 두어 군데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또 보신탕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숙성시킨 소고기 양지 부위를 가지고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국민이 먹고 싶은 보신탕은요. 그게 꼭 양고기냐 개고기냐 소고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맛도 좋고 몸에 보신이 되는 그런 걸 국민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 아니면 안철수 의원 아니면 안 된다. 꼭 본인들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신탕 못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양탕이네요. 글쎄요. 갑자기 보신탕 얘기를 하니까 아침들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 또 해보죠. 이 여당은 또 뭐냐면 험지 출마론, 중진 용태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이 또 굉장한 큰 함의를 이게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험지 출마론 이유가 뭘까요? 뭐 분당이나 신당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남의 고통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새누리도 사실상 드러나진 않지만은 물밑 전쟁이 치열하죠. 왜냐하면은 뭐 친박과 비박에 대해서 얘기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공천권에 대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예. 그 헤게모니가 소위 있는 집이 더 무섭다고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이 더 처절하게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중진 용태론 이 부분은 뭐 선거 때마다 사실 있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서청원 의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청원 의원은 어제 뭐 전격적으로 특별기구 선정에 이제 찬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황진아 사무총장이 이제 그 위원장 맡는 걸로 이제 했는데 전격적으로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중진 용태론에 대한 서청원 의원의 절묘한 한수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의 용태론은 친박 진영에서 나왔죠. 그런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 7선의 의원이고 당의 최고의 원로입니다. 서청원 의원의 정치적 입장으로서는 어느 쪽 친박과 비박의 입장보다도 당의 원로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입지예요. 이 부분이 친박 진영에서 용태론이 나오게 되면은 이 친박 진영 어느 한 진영에 매몰돼서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당의 원로적 입장, 그게 당의 화합과 통합의 입장에서 입장 선회하는 거예요. 지금 서청원 의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되면 중진 용태론보다는 좀 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청원 의원 역시 어제 그 보면서 역시 그 노련한 어떤 한수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험지 출마론의 이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험지, 저는 도대체 어디를 두고 험지라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에 뭐 야당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이상하긴 하겠지만. 맞아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구행도 험지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 여당 내부에서 약간 오죽하면 지금 뭐 200석까지 여당이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그냥 깃발 꽂으면은 깃발을 먼저 꽂는 쪽이 이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외부와의 어떤 갈등 내지는 뭐 야권과의 경쟁보다는 내부에서 공천을 가지고 싸우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나는 여기를 유리한 데를 가고 싶고 너는 그나마 저쪽에 가서 야권하고 경쟁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하니까 험지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적 의미로 선거로 본다면 험지가 아닌 곳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 험지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이 지금 현재의 총선을 앞두고 보는 그 어떤 평가랄까? 예. 이런 게 워낙 야권이 지지부진하니까 험지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박 혹은 진박들의 낙하산을 막기 위한 하나의 명분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일단은 영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을 했지만 전 이 말을 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언젠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극적인 모멘텀을 딱 바꿔가지고 내 서울, 강북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구시 어떻게 보십니까? 극적인 효과가 충분히 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가장 또 정당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험지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 양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디가 험지인지 사실 모르죠. 뭐 자기 지역과 다 험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험지인데. 맞아요. 다 험지지 사실은. 다 험지죠.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적군이 아니면 아군이 또 적군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니까 예. 다 험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공천 끝날 때까지는. 음. 그러나 이제 험지에 대한 부분은 당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혁신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실제 그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 전략적으로 아주 계산돼서 나온다기보다도 뭔가 모르게 당이 나름대로 이제 혁신적인 모양을 구도를 전체적으로 가두면은 총선에 결국 유리한 국면을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구도를 짜기 예.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뭐 누를 찍어내고 누를 물어내고 난 이렇게까지는 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험지 출마론의 중진 융틀한 얘기 나오고 있는 친박 비박 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 변호사님은? 저는 저기 치킨 마랭고라는 걸 주장을 말랭고요? 또 마랭고. 뭔지 모르겠어요. 마랭고. 치킨의 말랭이. 아니 무말랭이 일종입니다. 예. 이탈리아에는 평야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벌였을 때 알프스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알프스 넘으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급습한 뒤에 오스트리아군하고 전투를 벌여서 이겼던 데가 마랭고 평야예요. 예.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먹었다는 그 치킨 프랑스식 닭볶음 요리인데 험지 정도 되려면 알프스 넘었을 때 험지지. 무슨 어디 가가지고 자기 대구 수성갑에 가면서 무슨 험지니까. 보니까 그렇죠. 아니 알프스 정도는 돼야죠. 아니 하다못해 지리산 넘어서 호남까지 뭐 진출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죠. 모르시면 빌딩에 엘리베이터 타놓고 험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무슨 음식 우리 산을 이상희 산을 가야 범을 잡죠. 예. 산 700m 정상에 나는 곤드레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슨 음식? 곤드레밥. 예. 곤드레가 산 700m 정상에 험지 가야만이 캘 수 있는 게 곤드레예요. 낮은 평야 빌딩에서 나오지 않는 게 곤드레입니다. 그 곤드레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험지에서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 게 또 곤드레예요. 그렇군요. 이 정도는 돼야 또 험지. 험지 하니까 모두 산에서 이렇게 넘고서 먹는 산에서 나는 나물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의 정치셰프와 함께했죠. 위덕대학교 이상희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 벌써 줄일 때가 됐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푹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아마 한 주간을 활기차게 보내라고 날씨도 봐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